최근 본업이 바빠지면서 컨텐츠를 올리는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본업 및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많이 생겨 사실 컨텐츠를 만들 시간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 약속했던 컨텐츠인 저의 투자 포지션 공개와 더불어 투자 생각에 대해 영상을 빠르게 올리고자 합니다. 3분기 투자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투자 포트폴리오 공개 이후 그 당시 매수하고 있는 종목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아마존, 테슬라, 팔란티어입니다. 다행히 3기업 모두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테슬라와 팔란티어가 수익률을 크게 견인하였습니다. 2분기 투자 포트폴리오 공개 이후에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외부적으로 현금 조달할 수 있었던 이벤트가 있어서 주식 매도로 현금을 늘린 비중은 거의 없고 자연스럽게 현금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보이는 그래프는 2020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저의 투자 누적 수익과 각 대표 시장 지수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제 투자 누적 수익률은 201.81%로 동기간 S&P 500과 나스닥 100 대비 초과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YTD 기준으로 보더라도 비교 지수 대비 초과 수익으로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2분기까지는 S&P 500과 나스닥 100에 비해 성과가 조금 뒤지는 성과를 보였지만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수익률이 괜찮아서 3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비교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성과가 올 연말까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분기가 끝나는 시점 저는 현금 비중을 늘리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주식 매도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다른 자산에서 충당한 현금입니다. 결론적으로 목표한 현금 비중을 유지하였습니다. 현금 비중이 약 29.5%, 그리고 장기채와 단기채 ETF가 약 7% 정도입니다. 그 외 약 63% 정도가 주식 비중입니다. 올해 첫 매수하거나 비중을 늘린 테슬라와 팔란티어, 아마존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기존 많이 보유하고 있던 알파벳의 비중은 10% 아래까지로 내려왔습니다. 현금 비중을 20%까지 내리고 싶으나 현재는 살만한 주식이 없어서 관망 중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켓 타이밍을 재서 주식을 트레이딩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살펴보는 주식 중에 매력적으로 비중을 늘리고 있는 주식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AI 기업들의 지속 성장은 기대하고 있으므로 혁신 성장 주식과 현금 비중을 통해 위험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카프리홀딩스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해 8월 미국의 럭셔리 핸드백 브랜드 코치의 모회사 테피스트리는 베르사체, 지미추, 그리고 마이클 코어스의 모회사 카프리홀딩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당 인수가는 $57로 총 인수금액은 약 85억 달러 정도입니다. 약 35불 정도에 거래되던 카프리홀딩스의 주가는 이 발표 이후 당일 주가가 약 54%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FTC는 이 합병이 접근 가능한 럭셔리 핸드백 시장에서의 독점의 우려가 있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두 회사의 합병이 이루어지면 접근 가능한 럭셔리 핸드백 시장에서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으로 인해 소비자가 높은 가격과 경쟁 감소로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입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아마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1차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FTC가 패소하게 된다면 기업의 합병은 이루어지게 되고 주가는 $57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소송에서 M&A 아비트라제 전략을 취하고자 합니다. 법원이 FTC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접근 가능한 럭셔리 핸드백 시장의 정의와 이 시장에서의 테피스트리와 카프리홀딩스의 시장 점유율, 그리고 이 시장의 진입 장벽 등의 요인입니다. 일단 시장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그냥 모든 럭셔리 핸드백으로 생각한다면 테피스트리와 카프리홀딩스의 시장 지배력은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다만 FTC의 주장은 접근 가능한 럭셔리 핸드백 시장에서의 독점력입니다. 접근 가능한 럭셔리 핸드백 시장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핸드백의 가격이나 브랜드 포지셔닝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격대를 특정하게 300에서 $1000 정도의 가격 범위를 선정하고 브랜드 포지셔닝을 완전 럭셔리와 대중 브랜드 중간에 위치시키는 등의 시장을 접근 가능한 럭셔리 핸드백 시장으로 정의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 가능한 럭셔리 핸드백 시장을 별도의 시장으로 정의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 행동과 시장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특정 가격대나 브랜드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핸드백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코치 가방을 고려하는 소비자는 마이클 코어스, 토리 버치 등의 비슷한 브랜드 포지셔닝뿐 아니라
더 저렴한 브랜드나 더 고가의 럭셔리 브랜드까지도 고려합니다. 소비자는 가격 변화에 따라 다른 가격대의 제품으로 쉽게 이동하여 접근 가능한 럭셔리를 별도로 분류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럭셔리 브랜드 자체도 다양하고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을 출시하여 더 넓은 소비자층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접근 가능한 럭셔리 브랜드는 대중 브랜드와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 모두가 경쟁합니다. 만약 접근 가능한 럭셔리 핸드백 시장의 정의가 FTC가 주장한 대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코치와 케이트 스페이드 그리고 마이클 코어스까지의 매출을 합치게 된다면 특정 가격대의 핸드백 시장에서 과반 이상의 매출 시장 점유율을 인정받을 수는 있을 수 있어 시장 독점력 역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고려해야 할 쟁점은 시장의 진입 장벽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으로 새로운 브랜드들이 쉽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션 산업의 특성상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며 이는 시장 구분을 어렵게 만듭니다. 알아본 결과 토리버치, 롱샴, 레베카 민코프, MCM, 시바이 클로이 등의 쟁쟁한 브랜드 역시 시장에서 플레이하고 있으며 폴렌느, 바이파 등의 신규 브랜드 역시 이 시장에 진입하여 성장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과거 재판에서 FTC가 시장 중 특정 섹터만 분리하여 승소한 사례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1997년 스테이플스와 오피스 디폿의 합병 시 오피스 슈퍼스토어라는 좁은 시장 정의를 제시하였고 이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합병이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에 있었던 홀푸즈 마켓과 와일드 오츠 마켓의 합병에서 FTC는 프리미엄 자연 및 유기농 슈퍼마켓이라는 좁은 시장을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 법원은 FTC의 시장 정의를 인정하고 합병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핸드백 시장의 경우에 거의 필수제로 여겨지는 사무용품과 슈퍼마켓 시장들과 조금 다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핸드백 시장의 트렌드는 정말 변화무쌍하며 소비자들에게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FTC의 주장이 저에게는 조금 약하게 여겨집니다. 따라서 합병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고 있어서 평소 즐겨하지 않는 M&A 아비트라제 전략을 쓰기로 하고 카프리홀딩스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전략에 대해 확신을 얻은 것은 투자 거장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아이논 역시 카프리홀딩스를 보유 중이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이논 역시 FTC의 소송 내용과 카프리홀딩스 및 테피스트리의 대응을 검토한 결과 이 소송이 올해 말 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FTC가 승소하게 된다면 카프리홀딩스의 실적이 많이 저조해졌기 때문에 33불 이하로 하락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거래되는 주가는 약 42불이며 FTC가 패소할 시 기대되는 이익은 약 35.7%입니다. 물론 패소할 시에는 20% 이상 하락할 여지도 있습니다. 오늘은 3분기 포트폴리오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추가로 롱 포지션을 잡은 종목 투자 전략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물론 투자에 대한 추천에 대한 글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